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8일이고요.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되고요. 아직 연휴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명절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이제 긴 연휴 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들,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소식들을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이제 장이 또 열렸을 때 어디를 포커싱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영상을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 원자력 테마를 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우리가 같이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셧다운이 계속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긴 이제 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제 일본은 증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지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셧다운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일주일째 셧다운이 해제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셧다운 해제에 대한 투표와 부결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이제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 법안 처리가 또 부결이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의 대량 해고가 시작되면 미국에 대한 그런 또 경기 침체, 고용 악화가 현실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가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셧다운이 이제 일주일째 이어졌는데 그 이상으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미국 정부도 부담스러울 거고 경기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정부의 그런 움직임과는 또 별도로 오픈 AI가 AMD와 6기가와트 규모의 GPU 파트너십 체결을 하면서 이제 AMD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최대 10%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옵션까지 포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우리 긴 연휴 시작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 HBM이라고 하는 AI에 대한 학습용 칩이 상당히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 이렇게 3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AMD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경쟁 구도로 들어가면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이제 독주 체제보다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가격이 싼 그런 칩을 혹은 이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또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휴 이후에도 이 AMD발 이제 미국의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이제 반도체 테마의 움직임이 강할 모습이 예상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전력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력에 대한 이 중요성이,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그 긴급성이 또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번 주말도 이제 지나고 나면 곧 이제 에이펙 행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경주에서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중 회담을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한국과도 그런 주요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휴 동안 이제 긴급하게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외교부가 대응을 하면서 좀 이제 이견을 많이 좁혔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이제 협상안이 수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지가 이제 에이펙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에이펙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담판을 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은 또 한 번의 이제 그런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요때 이제 에이펙 때 당연히 이제 협상해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일반적인 우리 이런 시각과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튕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이펙 행사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참석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한국으로 오는 것은 지금 확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외에 한국과 어떤 협상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전에 언급되었던 한국과 미국의 그 민간 원자력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그런 엄청나게 성장하는 에너지 시장, 그 다음에 조선 시장을 우리나라가 분명하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눈도장을 딱 찍고, 이제 눈도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명으로 이제 합의안이 나온다면 분명히 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여러 국가와 또 민간 원자력 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튀르키예와도 민간 원자력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르키예에 대한 두 번째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또 언급이 되었는데요. 아마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동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한 상황이고, 미국 내에 있는 또 10개 추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튀르키예 원전까지 또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했을 때 그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삼국 협력 모델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아마 이번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또 미국으로 가서 민간 원자력 협력을 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그 후속 조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튀르키예도 원래 이제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세 번째 시노프 원전은 또 중국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도 러시아와 이제 중국, 한국 이렇게 3파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과 이제 협력이 또 진행되면서 또 강력하게 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모델을 지었을 때 또 파급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튀르키예 원전도 꽤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었던 만큼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이후에 두코바니 원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해외 프로젝트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또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죠. 베트남이 언급되긴 했지만 베트남도 사실 우리나라와 이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첫 번째 린투언 원전이죠. 그게 러시아 로사톰과 먼저 이제 MOU 체결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우선순위가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러시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한국이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이 느낌을 좀 줬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국내 시장도 애매해졌고, 아시아 시장도 지금 애매하고요. 중국과 러시아에 뺏겼고, 지금 이제 동유럽 시장은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중동 시장이 또 한 번 부각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그런 이 족쇄 같은 계약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체 프로젝트 상의 금액을 이제
일부 로열티를 계속 웨스팅하우스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자재 업체들, 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일감이 많아지면서 국내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었지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둘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바랬다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협상 과정에서 결국에는 체코 원전조차도 프랑스라든지 혹은 이제 아예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역 협상 입장에서도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본과의 그런 협력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자리를 일본이 대체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협상을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협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왈가왈부하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향후 이 불리한 협상을 우리에게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2의 이런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더 포커싱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진출을 한다면 그것마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미국 내 시장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 내 원전을 4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300기가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AP1000 기준 지금 1300기를 더 짓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 분석가들은 이 300기는 너무 많다.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한 이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늘리는 것이 이제 트럼프 한 사람의 그런 이제 뭐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갑자기 늘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정말 지금 전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의 사고로 폐쇄되었던 스마일리 섬 원전 1호기를 또 한번 이제 살리면서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을 구매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원전을 다시 살린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이 전력에 대한 수급에 급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형 모듈 원전과 SMR 데이터 센터를 이 건설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에 대한 그런 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필요한 전력 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1년에 소비하는 전력이 12배가 넘는 전기가 생산되고 있고, 남은 전력은 다른 주에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이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된다. AI에 대한 이 선진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사실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이제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빠른 두 국가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빠르게 늘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늘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걸 늘리면서도 중국도 지금 원전을 수십 개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갑작스럽게 폐쇄된 원전까지 살리고 수명 연장하고 저렇게 이제 과장해서 300개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이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우연이 아니다. 정말 필연적으로 가고 있다. 그 필연을 만든 단어가 무엇이냐? 그게 AI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게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급성장하는 AI 산업 키워드는 원전이고, 이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기저에너지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원전의 안정성이 필요한데요. 구글, 메타, 그 다음에 SK, HD, 현대 이런 이제
빅테크와 우리나라의 기자재 기업들이 원전 확보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 관련된 전력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을 그렇게 구매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외에 다른 전력들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만으로 이 빅데이터 센터를 반드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내용은 확실하죠.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환경 변수에 따른 출력 변동성이 크고 AI, 반도체 등 민간 산업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기업들은 원전 PPA를 통해서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전 이용률을 소폭 높이는 것만으로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특성 때문에 기저 에너지원의 일정 비율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풍력의 강국이었던 영국마저도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렸지만 이제는 원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2050년까지 원전을 24기가와트 확보를 하겠다. 8개를 추가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력의 25% 수준까지 영국이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이 원전 에너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전을 이제 대폭으로 늘리는 그 상황 속에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또 협력을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영국 시장에 또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현재 6.5기가와트 수준의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로 늘리고 전체 필요 전력량을 25%를 원전으로 충당하겠다. 미국, 프랑스, 가나,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넷째로 원자력 선언을 지지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주목하는 건 해상풍력이고요. 이 영국은 해상풍력에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영국이 위치한 곳이 북극 주변이죠. 그래서 북풍이 계속 이제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북풍을 이용한 그런 해상풍력을 상당히 이제 잘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10메가와트급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은 뭐 18메가와트급까지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 앞서고 있고 이미 이제 목표치까지 많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 외에도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늘린 선진 국가가 있죠. 그게 독일입니다. 그러나 60%까지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핵 에너지를 이제 폐기를 하고 그 나머지를 지금 이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2037년까지 매년 지금 총전망에 40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킬로와트 시당 지금 가정용 이 전기료가 644원입니다. EU 소속국가 가입 후보국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높여서 그 필요한 전력을 지금 충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전기료를 높이면 높일수록 독일의 기업 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료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은 이제 1인당 이 국민소득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을 롤모델로 삼아서 따라간다면 사실 높아지는 전기료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세계에서 인당 사용하는 전기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위죠.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저 모델로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고 영국조차도 저렇게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AI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지금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이야 원전이 꽤 있어서 한 30%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규 원전보다는 뭐 재생에너지 늘려서 팍팍 늘리자, 이거 이제 한 10%, 한 15% 언저리 되는 거를 빠른 기간 내에 30에서 한 40%까지 늘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0에서 40%까지 쭉쭉 늘리는 그 와중에 이 30%대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고 이제 핵 습식 핵 폐기물 보관을 이제 원전 내에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꽉 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원전 가동을 하나씩 멈추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 기저에너지원이 빵꾸가 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고요. 이 30%대가 줄어드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죠. 이것을 늘리면서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게 석탄과 그 다음에 LNG를 최대한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줄이는 건 좋지만 지금 기저에너지원 3개 자체를 모두 다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고, 그 나머지를 계속해서 불균형한 그런 이 출력 조절이 어려운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전기료 상승과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출력에 대한 불안정성은 당연히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예비 기저 에너지 전력을 지금이라도 같이 늘려야 되고요. 이 15년을 얘기할 게 아니라 15년이 정말 걸린다면 하루빨리 건설을 시작해야지만 15년 뒤에 기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에너지원들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15년 걸리니까 이거 말고 이 2년 걸리는 거 진짜, 근데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비유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휴대폰 이런 거 이제 충전할 때 바로 이제 이 케이블 끼워서 휴대폰 충전하시죠. 근데 그거를 케이블 끼워서 이제 충전하는 걸 점점 없애고 휴대폰 뒷면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휴대폰을 충전하세요 라고 갑자기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반드시 써야 되는 시점에, 태양이 없는 시점에는 그 휴대폰 배터리가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휴대폰 이 충전하는 그런 케이블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몰려가지고 그 수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할 수 있는 시기에 충전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좀 이제 감이 오실 거고요. 그럼 이 충전하는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겠죠.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충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용으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니까 나머지에 이제 들어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진 상황이 생겼고, 그 부분이 지금 가정용 전기료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례를 분명히 무시하지 않고 봐야 된다. 지금 이 여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2030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포화가 이뤄진다. 그래서 원전 가동 중단 현실화 우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30년에 가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건가?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전기가 줄어들고 그런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평소에는 괜찮다 치더라도 정말 많이 필요한 시점에 갑자기 기후가 좋지 않아서 기후 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기저 에너지원을 다 늘려도 100% 운용을 해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저 에너지원을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갑자기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석탄 에너지를 늘리지 못하니까 석탄 말고 무탄소 에너지인데 기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원자력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소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 수소에 대한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소를 활용한 이제 가스터빈 발전을 했을 때 충분히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정말 이제 순환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상 풍력을 통해서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이제 바로 가스터빈으로 가져가서 또 이제 물로 만들고, 가스터빈은 또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이제 이 수소 순환 경제가 만들어지면 정말 이제 뭐 원전 필요 없는 시점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저에너지원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시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100기가와트 건설해서 100기가와트만큼 생산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값이 싼 만큼 그 효율이 들쭉날쭉하다. 30%일 때도 있고 100%일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이 30%, 100% 맞추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다른 기저에너지원의 출력 조절을 하는 그 상황조차가 이제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이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대책을 세우면서 늘려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되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속도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이제 AI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투자를 결심했다면 그 맞는 기저에너지원을 같이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전력 대란에 대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미국의 이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 영국의 SMR 기업들,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BWXT, 롤스로이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고요. 그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태웅, 혹은 뭐 현대건설, 이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E 버노바와 삼성물산도 이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동맹 체결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그동안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중심으로 이 협력을 해왔고, 웨스팅하우스와도 최근에 이제 접촉을 좀 했었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이제 텍사스에 있는 대형 단지에 그런 원전 단지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GE 버노바, 그죠? BWXT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GE 버노바의 BWRX300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BWRX에 대한 모델을 지금 협력해서 이 부품을 벌써 이제 수출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웅이고요. 그 태웅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같이 이 삼성물산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지금 2030년에 세계 최초 폐쇄형 연료주기 원전 가동을 하겠다. 아예 그냥 핵 폐기물을 계속 활용해서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이제 원전에 대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 없다, 혹은 지금 많은데 뭐하러 늘리냐, 이렇게 접근하면서 계속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선진 국가들은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한 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한 번 우리가 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계속 이 정치적인 활용으로 또 원전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협약이 결국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불리한 뭐 이렇게 정말 해선 안 되는 계약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후세대에 가서는 저렇게 러시아라든지 미국이 앞서는 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또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또 뒤늦게 그 시장 들어갔을 때 또 불리한 협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비판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불리한 협약은 필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부각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와 이러한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단조 기업들 혹은 건설 기업들의 이 역량,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아지는 시점이 올해 말부터 내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그게 꽤 오래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좀 잘 버티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쭉 이제 투자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일단은 조마조마한 것은 이제 미국의 그런 셧다운 사태 잘 해결은 되겠지만 이제 미국의 그런 버블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많죠. 그러나 그 버블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고 한번 이 시장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AI라는 이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금요일에 또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